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역시도 느바 적중 성공합니다. 비주류 픽들로만 가서 깔끔하게 두 조합 중 한 조합 적중을 했습니다. 3.1배당. 자, 이로써 2월달 시작 후, 2월 1일부터, 꾸준한 적중률을 과시를 하고 있고, 2월 3일에는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딱 4경기밖에 없었던 날 조합표에 관전용 배팅이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분명히 관전용 배팅이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완전 관전용 그날 수익을 못 봤던 거랑 그리고 어제 배트맨이 기준점 올려놔서 0.5 당했었던 그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2월 달에 전부 다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지금 지금이 오후 4시 반인데 주간도 이미 적중을 한 상태입니다. 주간도 이미 적중을 한 상태예요. 올킬을 좀 기대하면서 녹화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패스하는 경기가 좀 많은데 패스하는 경기들은 이따가 좀 따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클라호마랑 휴스턴 경기는 자, 길저스 알렉산더 에이스, 초특급 에이스인 MVP, 스가가 결장을 확정하고, 제이떡, 2옵션 제이떡까지 결정 확정, AJ 미셸도 결정 확정입니다. 휴스턴은 아담스가 시즌 아웃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풀라인업 상태라고 봐야겠죠. 이거 오클라호마가 1, 2옵션이 없는데도 정배를 받았어요. 우선 홈이기도 하고, 워낙에 휴스턴 상대로 상대 전적 대승도 잘해왔고 강했다라는 점이 오클라호마가 스가랑 제이더비 없음에도 정배를 받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챗 홈그랜이랑 에런 위긴스, 아이제아 조, 뭐 루돌트는 거의 수비 원툴이고 세깅을 당하는 선수고, 그러고 카루소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크지가 않고 사실 나머지 선수들 생각해 보면은 진짜로 이 메인 스코어 역할을 해줘야 될 이 세 명의 선수가 세 명 중에 두 명이 터지지 않는 이상 휴스턴 잡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훨씬 큰 경기예요. 기본적으로 오클라호마는 물론 허르텐슈테인하고 챗 홈그램 빅맨 두 명이 있다지만 얘네 둘이 있어도 리바운드는 꾸준히 하위권 최하위권을 맴도는 팀입니다. 그리고 허르텐슈테인이 복귀해서 지금 25분 미만만 출전하면서 출전 시간 제한까지 걸려져 있는 상황이고 챗 홈그레인이 그러면은 도마타스 사보니스 마냥 공격 리바운드 수비까지 다 해줘야 된다? 그것도 플라이업 휴스턴 상대로 이게 상대가 휴스턴이 아니라 워싱턴이었으면은 이렇게 분석 안 했어요. 근데 휴스턴 상대로 이 라인업 상태인데 정배를 받았다고 오클라호마가 이거는 사실 휴스턴이 정배받아도 저는 할 말 없는 경기라고 봐요. 휴스턴 프렘메인으로 서브는 역배승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드랑 유타 경기입니다. 프렌치 바그너가 여전히 결장을 하고 유타는 키온테 조지 케빈 러브가 GTD 상태입니다. 유타가 이번에 영입생들을 좀 잘 영입을 했죠. 보강을 좀 잘한 느낌인데 자렌 잭슨 주니어하고 빈스 윌리엄스를 데려왔어요. 이제 너키치가 서브 센터로 내려가고 자렌 잭슨 주니어가 주전 센터로 나올 거라는 예상을 받고 있습니다. 자잭주, 마카넨 이 투빅이 엄청나게 기대치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년 시즌에 이제 워커 캐슬러까지 복귀를 하게 되면은 완전 그 뭐야 우리가 흔히 말 동부산성 때 동부 마냥 완전 그 3대 산맥을 구축하게 되는 셈이에요. 유타 사이드를 보기에는 무서운 거는 지금 최근에 이 탱킹을 고위 탱킹이 되게 대두화되고 있는 시점이죠. 오늘 세크라멘토도 박스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야 얘네 진짜 고의로 탱킹하네 이런 느낌 안 들면 이상한 겁니다. 오늘 클리퍼스 전도 역시도 세크라멘토는 그랬어요. 이따 분석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게 좀 무서운 건데 근데 유타 입장에서는 자렌 잭슨 주니어라는 윈나우를 원하는 선수를 데려왔잖아요. 거의 S급에 가까운 선수를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유타가 결국엔 지는 경기를 하더라도 막 일방적인 대패를 하려는 마음은 아예 없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유타는 자렌 잭슨 주니어 영입하는 행보만 보더라도 내년부터는 무조건 윈나우 버튼 누르겠다는 스탠스를 보인 거거든요. 그리고 유타의 영입 자원 자체가 백코트 듀오가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서 조직력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올 시즌 맞대결 한 번 있었던 것도 유타가 연장까지 끌고 가는 저력을 보이면서 고작 올랜도 상대로 1점 차로 패배를 당했던 게 딱 한 번 맞대결 전부였습니다. 참고로 이 맞대결에서 유타의 명실상부 에이스인 마카넨도 결장했던 경기였음에도 이러한 젖잘사를 만들어냈던 거였단 말이죠. 유타가 동부 원정연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앞전 동부 원정연전 3경기에서 모두 역배당을 받았었지만 3번 모두 프렌을 성공해내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불안 요소는 올랜도가 최근에 승리한 경기에서는 마엔을 정말 잘 찍어주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는 게 좀 불안 요소긴 한데 그럼에도 자렌 잭슨 주니어, 마카넨 빅맨 듀오의 기대치가 최근 딱히 막 고점을 보여주기보다는 되려 저점 행보에 가까운 올랜도 상대로 조금 대등한 혹은 이변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좀 보거든요. 유타 프레메인으로 서브는 오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주전 빅맨 자렌 잭슨 주니어라는 게임 플랜을 바꿀 수 있는 선수가 유타라는 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유타가 기본적으로 오바 성향이 아주 투철한 팀이잖아요. 디페네이팅 되게 최하위권에다가 오페네이팅은 그래도 최소한 중위권 이상은 기록하고 있고 페이스도 충분히 빠른 편이고 이런 오바 성향이 투철한 팀인데 자렌 잭슨 주니어가 와서 이 팀의 플랜 자체가 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바는 한 소액 정도의 관전밴 용도로 가고 컬러를 좀 지켜보는 쪽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애틀란타랑 샬럿 경기입니다. 자, 애틀란타는 영입생들인 게이브 빈센트, 버디 힐드가 GTD고 기존 주전 센터로 출전하고 있던 오콩우는 지금 캐처너블 상태입니다. 샬럿은 영입생인 이 시카고에서 데려온 코비 화이트가 결장을 확정하고 살라운이 GTD입니다. 샬럿은 지금 8연승을 달성하면서 샬럿이란 구단 내에서 지금 역사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10경기 기준 오페네이팅 3등, 디페네이팅 2등 이러한 세부 지표들은 거짓이 없습니다. 넷레이팅 1등, 공격 리바운드 점유율 2등, 총 리바운드 점유율 1등이란 말이죠. 공격, 수비, 리바운드 모든 게 다 지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샬럿이에요. 반면 같은 최근 10경기에서 애틀란타의 리바운드 점유율은 24등으로 하위권에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애틀란타는 올 시즌 영입생들이 꽤나 많아지는 상황으로 맥컬럼, 버디힐드, 키스퍼트, 후민가, 란데일이, 빈센트 식스맨 전력 그리고 팀 자체적으로 뎁스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봐야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5번 자리는 구멍이 뚫린 라인업이에요. 주전 센터로 나올 오콩우는 지금 캐처너블 상태고 그리고 오콩우 자체가 전통 센터 롤을 맡기에는 스몰 빅입니다. 신장이 막 큰 전통 빅맨 센터와는 거리가 먼 센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란데일은 아시다시피 올 시즌 평균 출전 시간 자체가 22분, 23분이었나 그 정도 때고 백업 센터인 게이에는 전통 센터가 아니라 본 포지션은 포워드 선수입니다. 이러한 5번 자리에 하자가 있는 팀들은 최근 죄다 대패만 당하고 있음을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시카고는 부세비치가 트레이드로 나가고 나서 5번 자리가 구멍 뚫리니까 토론토한테 무참히 대패를 당하면서 마인을 당했고 오늘 멤피스 역시도 자렌 잭슨 주니어 나가고 5번 자리 구멍 뚫리니까 포틀랜드한테 리바운드 압살당하면서 20점 차 대패 그냥 마인 손쉽게 당했습니다. 가비지 대패로. 지금 샬럿은 리바운드 점유율 1등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거는 애틀란타의 역배를 받았을 때 뻔히가는 선수들이 은근히 많아졌다는 게 불안 요소예요. 맥컬럼이 역배받은 경기에서 깜짝 대폭발하는 빈도가 훨씬 많아서 워싱턴이 역배낸 경기들 다 맥컬럼 손끝에서 시작되는 경기들도 많았고 이런 게
불안 요소고, 그리고 애틀란타가 샬럿 상대로 은근히 상성이 좋다라는 점도 불안 요소지만, 그때 지금 그 상대 전적을 신경 쓰기에는 그때 샬럿과 지금 샬럿은 너무 온도 차이가 심하죠. 그래서 저는 샬럿의 이 압도적인 행보를 감히 애틀란타가 막을 세랴, 이 생각이 좀 더 훨씬 강한 그런 매치업입니다. 샬럿 승메인으로 서브는 마인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랑 덴버 경기인데, 이 경기는 사실 요키치가 결장을, 그래도 직전 경기도 뭐 경기 중간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 중간에 워킹 부츠를, 깁스 같은 거를 벤치에서 좀 씻는 모습을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벗고서 다시 경기장 안으로 경기에 투입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 저게 막 큰 부상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출전, 뭐 다음 경기 출전하는데도 지장이 없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해외 뉴스에 의거하면은, CBS 스포츠 기사에 따르면은 시카고 전에는 결장하는 쪽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는 문구가 좀 적혀 있습니다. 캠 존슨도 GTD 떠 있지만 결장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을 좀 접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에런 고든이 계속 결장하고 있죠. 왓슨이랑 스펜서 존스가 추가적으로 결장을 확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로 덴버는 얘네 둘마저 결장을 한다라면은 진짜 자말 머레이 원맨 농구에서 팀 하더웨이 주니어 주사위에 완전히 의존해야 되는 그런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덴버 사이드는 이제 좀 많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지는 것이고, 근데 우선은 시카고가, 저는 이 라인업 상황이 완전히 대격변을 했지 않습니까? 코비 화이트, 부세비치 이런 애들도 나가고, 그리고 지금 기존 라인업에서 핵심 역할을 해주던 선수들이 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영입생들이 지금 핵심 선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바로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카고 라인업을 보면은 DT에서 데려온 제이든 아이비, 그리고 오코로, 부젤리스, 앰퍼니 사이먼스, 패트릭 윌리엄스, 야부셀레,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수비 좋다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 시카고의 라인업에서 저니맨들의 공통점, 야부셀레도 필라에서 바로 뉴욕 갔고, 뉴욕에서 바로 1년도 못 채우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시카고로 왔습니다. 제이든 아이비는 저니맨이라고 전혀 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디트가 올 시즌에 동부 1등을 달리고 있는 팀이고, 당연히 반지를 노리고 있는 팀인데, 제이든 아이비를 이 트레이드 기간에 정리를 한 거는, 우리 지금 디트의 팀 컬러 자체가 무조건 퍼스트 수비잖아요. 그리고 그 뭐야, JB 비커스테프 감독도 기자회견마다 디펜스 얘기는 입에 달고 사는 감독이고, 항상 디펜스 수비 에너지 레벨 이거를 강조하는 감독이고, 제이든 아이비가 결국에는 팽 당한 거 보면은 디트 수비에서 좀 우리 팀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은 거겠죠. 앰퍼니 사이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틀랜드에서 릴라드가 미러키로 떠나고 나서, 포틀랜드에서 우리 팀의 1옵션은 릴라드의 빈자리를 채워줬었는데 앰퍼니 사이먼스로 낙점했던 선수였어요. 근데 포틀랜드가 결국에는 앰퍼니 사이먼스를 버렸죠. 그리고 보스턴 가서도 못하는 게 아니라 벤치로 나와서 벤치 리더 역할로 3점 잘 넣어주고, 게임 체인저 역할도 몇 번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앰퍼니 사이먼스가 이 트레이드 기간에 시카고로, 보스턴에서도 쫓겨난 이유는 수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선수들은 다 수비가 안 된다는 공통점들을 갖고 있어요. 결국에는 사실 지금 시카고는 오버 위주로 노려야 되는 팀이 된 거예요. 대부분 여기 라인업 선수들 중에 3점을 장착하지 않은 선수는 없습니다. 다 3점 슛을 장착해 있고, 그리고 수비는 하자가 두 명이 다들 있고, 기본적으로 시카고는 작년부터 페이스 상위권을 유지해 오는 팀이고, 이것만 봤을 때 오바만 지금 노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덴버가 요키치 없으면은 언더 신앙팀 수준으로 페이스가 완전히 느려지고, 자말 머레이가 계속 세트 오펜스 강제하면서 셔클락, 제임스 하든 빰백이 후려갈 정도로 녹여버리고, 요키치가 저는 결장 가능성을 한 60% 정도로 봅니다. 이게 어찌됐건 뭐 CBS 스포츠 뉴스 기사 저런 거 떴어도
요키치는 이런 GTD 상황에서 출전으로 바뀌는 경우가 되려 더 많은 선수예요. 결장 쪽보다는. 그래서 저는 요키치에 출전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오바 볼게요. 오바 보겠습니다. 물론 좋게는 못 보죠. 요키치가 결장하면 이거 언더랑 오바 확률이 전 반반 된다라고 봅니다. 반반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기는 시카고가 덴버를 좀 압도하는 경기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바를 보면 사실 시카고 프렌이라고 같이 보는 게 맞습니다. 짝꿍은 시카고 프렌이에요. 시카고가 되려 덴버가 지공을 못 때리게 만들어야 되는 경기가 나와야 오바가 뜰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레이커스랑 골스 경기입니다. 자, 돈치치가 결장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애틀란타에서 데려온 올 시즌 3점 성공률 리그 전체 선수들 중 1등 선수인 루크 캐너드가 GTD 상태고, 골스는 얼마 전에 제가 이 NBA 커뮤니티에서 레이커스 전에 커리랑 포르징기스가 동반으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뉴스를 봤었는데 결장을 확정합니다. 이건 변수 없이 결장 확정이에요. 둘 다 NBA 공식 홈페이지 인저리 리포트에서 결장을 확정한다라는 소식이 떴습니다. 이러면은 돈치치 결장하더라도 레이커스 사이드 봐야죠. 무조건 봐야죠. 직접 골스가 피닉스를 4점 차로 이긴 거는 정말 에너지 레벨 높았고 수비도 잘했고 리바운드 잘 땄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피닉스가 막 10점 차 이상으로 이기고 있던 거 대역전승을 해냈던 거였죠. 이날 피닉스가 야투를 막 꼬라박았거나 그런 경기는 아니었고 골스보다도 팀의 야투는 더 좋았는데 대역전패를 당한 이유는 아무래도 포지션 대비 이 야투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핵심 선수들, 결국에는 승부처 상황에서 야투를 던지는 건 핵심 선수들이잖아요. 핵심 선수들 3명이 동반으로 다 부진했다라는 게 제일 큽니다. 길레스피, 딜런 브룩스, 그레이스 넬런 3명이 다 야투가 부진했어요. 그리고 골스가 리바운드 8개를 우위했습니다. 이게 고작 4점 차 패배였기 때문에 리바운드 8개 차이는 굉장히 크게 와닿는단 말이죠. 이건 명백하게 골스가 야투가 터졌다거나 한 게 아니라 박스 스코어만 봤을 때 순도 90%는 에너지 레벨로 이긴 겁니다. 이날 피닉스의 자유투 시도가 총 6개였어요. 6개. 골스는 20개. 심판이 워낙에 터프하기도 했고 피닉스가 페인트 존을 찢는 유형이 아니라 지금 딜런 브룩스, 그레이스 넬런, 길레스피 모두 롱슛 기반, 미들레인지 혹은 3점으로 올라가는 슈터들이라는 겁니다. 이 슈터들이 슛이 안 들어가니까 97점밖에 못 내면서 대역전패 당한 거지. 슛만 잘 들어가면 디트클도 잡는 팀이 또 피닉스잖아요. 근데 레이커스는 달라요. 이런 피닉스 상대로는 사실 쟤네가 주사위가 잘 안 나와서 골스가 승리를 당한 느낌인 거지. 레이커스 상대로는 이러한 뽀록 승리를 사실 프루크라고 그러죠. 프루크, 뽀록 승리를 기대하기 힘들죠. 왜냐하면은 피닉스는 페인트존을 찢을 선수가 정말 한정되어 있는 팀이지만 레이커스는 페인트존 덩크스팟을 찢을 수 있는 선수가 최소 3명은 됩니다. 르브론이 있죠. 그리고 하치무라 있죠. 에이튼 있죠. 즉 피닉스 전과는 완전히 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골스가 3점을 이날 피닉스보다 10개 이상을 더 많이 올라가고 골스가 3점을 50개 이상을 기록한 경기였는데 자유투 시도 개수가 20대 6으로 골스가 14개나 더 많았다. 이건 골무국 드리블 안 칠 수가 없어요. 사실 피닉스 상대로 골무국 좀 있었다. 근데 골스가 아시죠? 르무국이 더 강한 거. 자, 이게 기준점 3.5 이 정도 받았는데 레이커스 많이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르브론하고 리브스라도 있지만 골스는 완전 쩌리 군단이에요. 오늘 멤피스가 쩌리 군단의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직전 경기 미네소타전 이기고 뭐 세크라멘토전 이겼던 거? 그죠? 세크라멘토는 누구나 다 이기는 팀이 이긴 거고 미네소타전 이긴 거는 자렌 잭슨 주니어, 란데일 지금 팀을 떠난 핵심 멤버들 다 있었던 경기였어요. 있어서 걔네들이 맹활약을 해줘서 이겼던 경기였지. 지금 골스 2라인업으로 레이커스한테 3.5 이 정도 수준 받을 경기 아닙니다.
이거는 7.5, 8.5 받았어도 저는 레이커스 많이 봤을 거예요. 3.5 받았으면 레이커스 많이 그냥 보겠습니다. 피닉스랑 필라델피아 경기는 데빈 부크하고 젤런 그린 GTD로 올라왔고, 그리고 엠비드도 GTD 상태입니다. 필라가 직전 경기 3점 24개 쏴서 4개 성공, 0.5제가 언더당한 경기죠. 성공률 21%. 자, 얼티기가 없는 3점 성공률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에게 리바운드도 철저히 압도를 당한 경기를 했어요. 피닉스는 제가 느낀 건데 진짜 주사위가 강합니다. 팀 자체가 좀 주사위과예요. 주사위 잘 뜨면은 디트클도 잡는 거고, 주사위 잘 안 뜨면은 커리 버틀러 없는 골스한테도 대역전패 당하는 게 바로 피닉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피닉스는 진짜 분석하기에 까탈스러운 팀이에요, 사실. 기본적으로 핵심 스코어들이 다 롱슛 기반 슈터들이라서 주사위 컬러가 정말 강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홈 연전이죠. 그리고 피닉스가 최근 10전 기준으로 동부팀 상대로는 정말 강해 왔어요. 이렇게 최근 10전 기준 6번을 동부팀과 경기를 냈고 5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트 클블이라는 동부에서 최상위권 1등 3등인가 클블이 3등인가 4등이죠. 최상위권 팀이 3팀이나 있었고 필라델피아까지. 최근 10전에서 직전 97득점밖에 못한 거 동부팀 상대로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반등을 봐야 할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홈 연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양팀 맞대결이 1월 24일 비교적 최근에 있었는데 당시 226점 났었죠. 피닉스가 6점 차 승리를 따냈었는데 이날에도 필라는 3점 성공률 32%로 좀 아쉬운 성공률을 자랑했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가 3점을 되게 잘 넣다가 직전이 완전히 고꾸라진 거란 말이죠. 계속 꼬라박는 흐름이 아니라 직전 레이커스전에 정말 뜬금없이 꼬라박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필라도 좀 반등을 보고 싶어요. 여기서 갑자기 필라델피아가 무너질 만한 흐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맥시, 엣지컴, 켈리 우브레 이런 애들 다 건재한 상황이고 막 결장자가 우르르 생겼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필라델피아에도 반등. 결국에는 양 팀 모두 처참한 경기력이 나왔죠. 피닉스도 쩌리 군단 골스한테 97점밖에 못 내면서 발렸고, 필라델피아도 레이커스한테 시종일관 이기고 있던 걸 리바운드 압살당함과 동시에 3점 21% 찍어서 대역전패 당했고, 그러니까 양 팀의 반등을 좀 보는 거예요. 동반 반등을 노려보고 오바 보겠습니다. 저는 오바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리턴 매치는 제가 분석을 안 해서 이거는 라인업 보고서 저도 개인 배팅 한번 혼자 마임으로 분석을 해볼 것 같습니다. 오늘 포틀랜드 마인을 봤던 거는 사실 제가 오늘 따로 멤버십 게시글로 분석 내용을 좀 보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오래 이 생활을 해보니까 분석 내용이 납득이 안 되면 탑승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영상 그리고 분석 내용을 최소한에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알고, 근데 제가 어제 제 영상을 다시 보기를 해본 결과 포틀 마에는 충분히 이거는 신뢰도를 만족스럽게 들이지 못한 경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유튜브 멤버십 게시글로 좀 추가적으로 분석 내용을 좀 장문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아까 제가 말했던 내용들이거든요. 미네소타전엔 란데이라고 자렌 잭슨 주니어가 있어서 역배승을 해냈던 거였고, 걔네들이 맹활약 속에서, 그리고 이 최근 멤피스의 2연승 과정에서 타이 제롬이라는 전 시즌 클리블랜드의 센세이셔널한 성적을 냈을 때 핵심 조연급 선수가 2경기 연속 맹활약을 했었지만 이번 경기 포틀전에선 그거다 돌발 결장 확정 상태다. 그래서 저는 이건 포틀 마인이 꽤나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글을 적었었는데, 근데 이게 내일은 이 선수들이 이 4명 오늘 결장했었던 선수들이 내일은 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좀 보고서 좀 봐야 될 분석을 해야 될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크라멘토랑 클리블랜드 경기는 세크가 오늘 사보니스가 결장을 했었죠. 근데 소식지에 의하면은 이번 캐벌리어스 클블 전에는 출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좀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출전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제 경기에서 세크라멘토 경기 오바만 접근한다라고 했었는데 정말 극장으로 엉겨 붙기 오바가 떠서 오바 적중을 한 경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제 분석 내용에서 분명히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크라멘토가 이 직전 멤피스 전에 4점 차 게임 완전 클러치 접전 승부 연습에도 주전들이 다 28분 이하만 기록을 했다. 출전 시간을. 이거는 클러치 게임에서도 28분 이하, 뭐 가비지 게임 이런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출전 시간을 찍혔다라는 거는 얘네가 지금 이기고자 하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설마 이런 출전 시간 찍히겠나? 오늘은 더 했습니다. 자, 오늘 잭라빈 18분, 드로잔 20분, 버럭신 20분, 그리고 디안드레 헌터도 20분 때 뛰다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그리고 투웨이 정규 계약으로 전환한 카드웨리가 31분 제일 많이 뛰었어요. 벤치로 출발하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세크라멘토가 사실상 이거 프리시즌 박스코예요. 프리시즌에 아시다시피 개막하기 전에 몸풀기용으로 주전들 거의 18분, 20분, 22분 막 이렇게 출전하다가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냥 벤치 앉아갖고 이제 치어리더 모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지금 딱 그런 경기를 하고 있다는 두 경기 연속으로 세크라멘토가 홈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얘네가 지금 이기려는 마음 자체가 없이 이거 하고 있는 이유가 그리고 오늘 패배를 함으로써 지금 1998년도 이후로 최다 연패라고 하죠. 세크라멘토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런 기록과 관심 없이 우리는 지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팀이잖아요. 세크라멘토가. 그럼 받아먹는 겁니다. 이런 팀 지금 못 가는 거예요. 반대를 받아먹어야죠. 클블은 제임스 하든, GTD, 딘웨이드, GTD, 모블리가 결장 확정이지만 GTD 뭐 제임스 하든이 나올지 안 나올지 반반 같은데 나오든 안 나오든 전 클블 많이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세크라멘토가 저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사실상 프리시즌 경기를 대놓고 하고 있다라는 점, 클블이 맛있는 먹잇감을 굳이 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클블이 최근 대승을 못 해주고 있는 팀도 아니고 최근 승리한 경기에서 대부분 대승만을 지금 해오고 있는 클블이죠. 1월 24일 양팀 맞대결에서는 클블이 홈에서 세크 상대로 5점 차로만 이기면서 프레인이 찍힌 경기였는데 당시 사보니스랑 팀을 떠난 슈레더가 벤치로 나와서 엄청난 마진, 거의 15 플러스 이상의 마진을 기록해서 그러니까 슈로더랑 사보니스의 맹활약 속으로 점 차이가 15점 차를 좁혔다라는 그런 박스코어가 남아 있습니다. 이날에 슈로더랑 사보니스 둘 다 야투가 엄청나게 터졌단 말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슈레더가 어디로 갔죠? 클리블랜드로 갔죠. 이제 클리블랜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블 상대로 프렌을 찍게 했었던 원흉이었던 슈레더가 이제는 클블 소속의 선수가 됐고, 그리고 사보니스는 출전을 하더라도 절대 30분 이상을 출전 안 할 거예요. 25분 이하 예상합니다. 지금 세크라멘토가 두 경기 연속 다 주전들을 20분 대만 출전시켰으면은 이건 그냥 그겁니다. 심플하게 경험치 먹이는 경기. 벤치 애들 경험치 먹이면서 우리는 그냥 져서 로터리 유리해질래. 우리 어차피 이번 시즌 뭐 여기서 뭐 아무리 연승 찍는다 해도 뭐 없잖아. 우리 달라지는 거 없잖아. 우리 로터리라도 유리하게 갈게. 이런 스탠스 잡은 거예요. 대놓고 얘는 지금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클벨 마인을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경기라 생각합니다. 클벨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바라보면서 오늘 분석은 이렇게고 자 패스한 경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브루클린이랑 워싱턴 경기는 브루클린이 홈 경기고 마포주 그리고 캠 토마스 모두 인저리 리포트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영입생들도 좀 보강을 좀 한 편이죠. 워싱턴은 아시겠지만 뭐 트레이드로 데려온 애들 다 결정하고 그리고 AD는 이번 시즌 아웃이라고 하죠. 브루클린이 정배받은 이유가 납득이 가는데 근데 최근 흐름 보면 또 워싱턴 역배 프렘 좀 보고 싶은 경기고 그죠?
홈 브루클린 언더가 좀 걸려져 있는 경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워싱턴 상대로는 220.5라는 기준점이 되게 낮게 느껴. 더 한껏 더. 기본적으로 워싱턴은 실점이 매우 많고 페이스는 빠른 팀이라서 얘네도 동부의 유타가 워싱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패스하는 거죠, 사실. 세란하고 댈러스 경기는 디에런 팍스가 GTD 걸려져 있는 상황인데 11.5는 직전 경기의 대승을 좀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양 팀의 지금 GTD가 너무 많이 걸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양 팀의 지금 샌안토니오는 디에런 팍스, 소엔 그리고 루크 코너시 이렇게 세 명이 GTD이고 그리고 댈러스는 또 영입생들 대거 뭐 AJ 존슨, 마빈 베글리, 타이거스 존스 이런 애들이 다 프로 바블 상태라서 직전 경기랑은 좀 라인업이 좀 많이 바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직전 경기를 좀 대입하면 안 된다라고 봤고 한번 지켜보는 게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이 두 경기 빼고 나머지 다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죠? 포틀랜드랑 멤피스는 리턴 경기라서 라인업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죠? 자 오늘 분석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느바도 정말 적중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내일 역시도 좋은 성적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내일은 일요일 날에는 사실 좀 영상 제작이 좀 부담스러운 게 왜냐면 일요일 날에는 어차피 일주일에 하루 정도 좀 휴일을 갖는 게 좀 나쁘지 않은데 저는 일요일이 좀 베스트라고 봅니다. 일요일에는 많은 분들께서 좀 이제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조회수도 좀 유의미하게 좀 하락을 하고 일요일에는 배팅을 쉬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좀 체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일은 좀 어지간하면 제가 이 휴방을 해도 어지간하면은 저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유튜브 공개 게시글에 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 있죠? 여기 써져 있는 거 이게 제가 직접 쓰는 대본이잖아요. 이 대본을 써서 유튜브 공개 게시글에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커뮤니티를 보시는 분만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한번 오셔서 얘 휴방 하나 보다 하면은 공개 게시글 오셔서 한번 게시글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분석글 같은 거 올려두고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